그 반명 빅텐트라기보다는 또 개헌 빅텐트가 쳐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 얘기를 하시니까요. 내일 2차 경선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네. 어제까지 좀 당원들 투표율을 보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주변에 좀 분위기 보시면 어떤가요? 열기가 아까 뜨겁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원들은 열기가 뜨겁고요. 예. 오히려 이번에는 당원들이 나름대로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까요? 본선까지 바라보는 선택. 네, 이 뭐 감정적 뭐 그런 정서적 요인에 의한 투표라기보다는 예. 전략적 판단에 의한 투표를 그런 기류가 좀 바닥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작년 그 7월 23일 전당대회 때 그때 이틀을 했어요. 예. 모바일 투표. 네. 예. 근데 그때가 40점 몇 %인데 하루를 했는데 그때보다 작년 이틀 한 거보다 2%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기가 예. 이게 뭐 그때보다 못하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지난 뭐 같고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대선 주자를 네. 뽑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열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예. 지금 그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네. 이게 지금 후보들 사이에 어떤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당의 기류를 좀 궁금해요. 당 기류는 어떤지 단일화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경향이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각 후보 캠프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저렇게 전략을 짜는 건지 근데 실제 움직임도 좀 있으니까 전략들이 저렇게 바뀐 거 그거는 아닐까요? 한덕수 대행 말고는 모르죠. 이번 주에 정말 나올지 극적으로 또 그 유턴을 해갖고 나는 뭐 안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 경선 전략 짜면서 참 저는 이 당 지도부도 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될 게 출마 여부가 확실치도 않은 것을 고정 변수화 시켜가지고 이걸 해버린 거는 이건 실책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어그러지면은 다 꼬이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번 주에 만약에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한다. 이거 허무 개그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네. 예. 저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면 한덕수 대행도 출마해갖고 단일화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잖아요. 저는 안 나올 것 못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예, 못 나올 것 같다. 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보수의 명예혁명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예. 그걸로 앞장서서 막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갖고 쫓겨났잖아요. 네. 몇 달간의 와신 상담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활동 재개했는데 여전히 뭐 사방에서 뭐 배신자다 뭐다 해서 온갖 방해 책동을 했는데 그걸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와서 5개월 만에 다시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건 되게 흥미진진한 그 드라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대행이 나올 수 있는 명분과 뭐 조건,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사실 뭐 명분이 약하다는 것까지 뚫고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네. 뭔가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 나오는 걸 텐데. 그렇죠. 뭐 되게 약간의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후보가 된 사람에게 질 것 같으면 굳이 뭐 그렇죠.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나올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요,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대행이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딱 일주일입니다. 네. 딱 일주일이에요.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선거에서 단일화 협상 이런 거 보셨을 텐데 네. 일주일 안에 뭐 가능한 시간이긴 한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예. 지금 보세요. 룰도 뭐 정해야 아니 되고. 콘클라베로 하자, 뭐 토론 2번 하고 완샷으로 하자. 그다음에 뭐 뭐 여론조사로 가상 양자 대결 해보자. 뭐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저는요 정치 수없이 그 단일화 협상을 봐왔는데요. 예.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단일화 협상입니다. 예. 예. 서로 좀 수싸움 하다가 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 네. 내일 과반 투표자가 나올 거냐 아니면 결선으로 갈 거냐 이거부터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덕수 대행을 넘어서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게 본인은 절대 단일화 없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변수인 것 같아요. 그거는 2021년 그 대선 국면에서 윤안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예. 예, 뭐 그 비슷한 방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때보다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근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돼서 또 한덕수 요인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진짜 온전한 삼자 구도로 가잖아요. 예. 이재명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그 이준석 지지율은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 선거비 보존 문제라는 게 생겨요. 네. 10%를 넘어야지 보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두 자릿수는 안 되거든요. 예. 현실적인 어떤 비용 문제가 또 발생을 네.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일주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때까지 단일화를 못하면 이게 네. 기호 2번을 못 따라요. 못 쓸 수도 있는 거죠. 설령 무소속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 아무개와 그 무슨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되더라도 기호 2번이 안 돼요. 기호 2번도 안 되거든요. 입당을 해야겠죠, 뭐. 그때 입당을 해도 기호 2번 못 따라요. 그래요? 이미 5월 10일, 11일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 마감한 후에 입당하는 건 반영이 안 돼요. 할 거면은 11일 그 사이에 입당 절차까지 완료가 돼서 그렇죠. 후보 등록을 그다음에 해야 되니까. 무소속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해서 본인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수백억에 달하는 거를 예.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뭐든지 할 때 후보 등록 이전에 네. 단일화를 하든 입당을 하든 뭐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군요. 네. 시간적으로도 조금 촉박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 본인이 결단은 이번 주 내에는 뭐라도 밝힐 것 같아요.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야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조금 더 국민의힘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대행께서 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 충정의 마음은 저도 뭐 익히 잘 알고 예. 그분의 그 고면 인격과 실력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하는데 네. 지금 이 절체절명의 국면에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 확장 요인이 될지 아니면 거꾸로 교란 요인이 될지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